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5주차 수업이었는데 그때 우리 어린이들을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함께 볼 수 있어서 선생님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게 중간에라도 우리가 줌 라이브 수업하기를 너무 잘했다 생각을 했고, 또 퀴즈, 우리가 즐거운 퀴즈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선생님은 너무 기뻤어요. 자, 오늘이 몇 주 차죠? 네, 6주 차예요. 벌써.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7주, 8주, 9주, 10주 차는 이제 우리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함께 얼굴 볼 날도 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네. 자, 여러분, 미디어가 무엇인가? 리터러시가 무엇인가?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러므로 무엇인가? 우리 이런 거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가까지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질문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요, 선생님. 미디어 리터러시 정말 필요하네요. 그럼 이거를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야, 이걸 여러분들이 질문하더라니까? 이게 얼마나 바람직하고 정말 선생님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디어란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전달해주는 도구, 매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미디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6주차, 7주차, 8주차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미디어를 리터러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면 한 2시간, 3시간 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얼굴 보고 해야 활동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길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 여러분이 너무 또 재밌게 해야지, 즐겁게 해야지, 이게 또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짧게만 리터러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문도 미디어다 그랬잖아요. 예, 신문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뭐예요? 종이신문. 예, 신문이 미디어인 것이죠. 6주차에는 신문, 그 다음에 7주차에는 사진도 미디어다 그랬죠. 여러분 만화책을 즐겨보시나요? 네, 만화도 미디어죠. 네. 또 여러분 TV에서 광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만화 영화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보려고 하면 항상 광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미디어 속의 미디어죠. 텔레비전이 미디어인데 그 미디어 속에 광고가 들어가 있잖아. 그것 또한 미디어죠. 예, 여기 있는 상품의 정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뭐야? 광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신문, 다음 주에는 사진과 만화, 8주차에는 광고, 이것을 리터러시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짧게 공부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럼 9주차에는 뭐 할 것이냐? 9주차. 예. 선생님이 지난주에 아주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네. 9주차 수업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8주차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미디어,
신문을 리터러시 하기. 신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집에 신문 많이 오나요? 네. 요즘은 종이신문 많이 보는 사람이 없죠? 그래도 종이신문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넷 신문보다 이렇게 종이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 네,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문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그 신문이란 미디어를 어떻게 리터러시 할 것인가를 선생님이 오늘 살짝 아주 짧게 방법을 함께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문 기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했을 때 그 읽는다는 것이 여러분 한글 못 읽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벌써 5, 6학년이니까 글 다 읽을 줄 알죠. 그렇죠? 네. 기억에 아는 가고, 니은에 아는 나고. 여러분 글씨, 글자 여러분은 다 읽을 줄 알아요. 그럼 여기서 신문기사 읽기, 리터러시 하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기사가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예, 이 기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죠. 이 기사를 믿을 만한 것인지, 바로 이런 거를 읽어가는 거. 이게 이제 리터러시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그랬죠. 읽고 그것을 한번 분석하고, 네, 그 과정들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신문기사 읽기, 신문기사 리터러시 해보기, 이 부분을 잠깐 다루는데, 신문기사에 있어서요, 기사의 종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보도기사라는 게 있어요. 둘째, 해설기사라는 게 있어요. 셋째, 의견기사라는 게 있어요. 잘 적었어요? 첫째 뭐라고요? 보도기사. 두 번째는 어떤 기사? 해설기사. 세 번째는 의견기사. 네. 여러분 써줘야겠어요. 그죠? 기다려보세요. 자, 봤죠? 그러면 보도기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해설기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의견기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선생님 또 잠깐 설명해 줄게요. 자, 이 보도기사라는 거는 뭐냐? 실제 일어난 일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실제 일어난 일을 육하 원칙이 뭐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게 육하 원칙이잖아.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 5, 6학년이니까. 네. 이 보도기사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실적인 정보를 독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기사예요? 예, 보도기사예요. 자, 그 다음에 해설기사는 무엇일까요? 해설기사는 이 보도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보도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어떤 일이 앞으로 또 예상되는지, 이 보도기사로 나온 이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해설해주고 다양한 측면에서 정보를 주는 것, 이게 해설기사예요. 또 우리나라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예가 있는지, 있었다면 그 나라는 이것을, 이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기사로 쓴 것이 뭐예요? 해설기사예요. 자, 마지막 또 어떤 기사가 있다고 그랬죠? 기사의 종류에는, 네, 의견기사가 있다고 그랬죠? 네. 자, 의견기사는 뭘까요? 보도기사와 이 해설기사를 또 기반으로 해서, 이 해설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각 사람마다 자기의 의견이 있겠죠. 네. 이 의견기사는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뭐 칼럼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런 글을 쓴 거를 의견 기사라고 해요. 그럼 의견 기사는 그냥 주관적인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 생각은 이래요.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쓰느냐? 아니죠. 신문에 나올 정도의 의견 기사라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찬성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대한다고 하는데 나는 찬성 의견이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것을 찬성하냐면 하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쫙 설명을 해줘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부분에 찬성하는 의견을 갖는다. 이런 거를 글로 써주는 것이요. 이제 그렇게 써진 글을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그런 건 의견 기사예요. 어떤 한 개인이 그러나 개인이라고 해서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관점과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의견은 이것이다 라고 써놓은 글, 그런 기사, 그게 이제 의견 기사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 지금 이 종류별로 그 개념들이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신문 기사에 있어서 기사의 종류에 크게 나눠서 한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사가 있어? 보도 기사가 있고 해설 기사가 있고 의견 기사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는 어떤 내용이다. 지금 딱 설명했어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다시 돌려보기로 해주세요. 선생님이 여기서 또 같은 말 계속하면 여러분 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선생님 말씀하신 게 잘 모르겠네?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듣는 거예요. 한 2번, 3번 들으면 이제 완전히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개념이 정리가 될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요 3가지 들은 것만 갖고도 여러분이 신문을 이렇게 들춰보면 이렇게 읽어보면 이건 보도기사네. 이건 해설기사네. 이거는 의견기사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지금 집에 있는 어떤 옛날 신문도 괜찮아요. 한번 딱 들춰보면 여러분 이 기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딱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요.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문 기사를 우리가 리터러시 해야 되잖아요. 리터러시.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게 이제 리터러시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보도기사에 대한 리터러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도기사에 대한 리터러시. 보도기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사건을 그대로 그 사실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거. 있었던 일 그대로 모든 사실을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것이 보도기사라고 했죠. 네. 여러분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텔레비전에 8시 뉴스, 9시 뉴스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 거기서 그 앵커 있잖아. 앵커. 네. TV에 맨 앞에 나오셔서 그 사회 보시는 분 있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속초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오후 3시경에 큰 불이 나서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실을 보도하는 거죠. 신문기사나 또 이렇게 우리가 TV에서 뉴스 볼 때 그 앵커라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앵커 분들이 이렇게 모든 세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강남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부부가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어린이들과 그 식당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요? 있었던 일 그대로를 지금 기사로 또 뉴스로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노키즈존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이나? 네. 노키즈존. 어린이들의 구역. 근데 뭐예요? 어린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긴 어린이들 못 들어옵니다.
이런 노키즈존이 지금 곳곳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잖아요. 네. 그 노키즈존에는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 보도기사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어제 강남의 모 식당에,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이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거예요. 보도기사.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흥분하겠죠. 여러분도 기분 나쁘겠죠. 아니 왜 어린이를 왜 들여보내지 않지? 왜 어린이가 들어가는 걸 왜 금지하지?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럴 수가 있어. 왜 우리 어린이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럴 때 해설기사가 딱 나오는 것이요. 왜 노키즈존이라는 것이 생겼는지, 언제부터 이 노키즈존이라는 게 생겼는지, 이 노키즈존은 어느 나라에서부터 생겨났는지, 그 생겨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가 이 노키즈존을 시행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처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이유로 노키즈존이 처음 일어나게 됐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설해주는, 설명해주는 이제 기사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먼저 보도기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보도기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 정보 중심으로 읽어야죠. 정보 중심. 네, 사실적인 정보를 주는 거니까 우리도 보도기사를 읽을 때는 사실적인, 우리에게 주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읽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도기사에서 우리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정보를 빨리 파악해야 되겠죠. 지금 요 기사 내용에서는 우리 독자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구나.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걸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도기사는 이렇게 리터러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스스로 구체적인 리터러시를 하려면 이 보도기사를 통해서 육하원칙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정리해보는 거예요. 우리 노트에다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그것을 이 보도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도기사를 리터러시 할 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설기사는 어떻게 한번 리터러시 해볼까요? 해설기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해설기사는 보도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해주는 기사죠. 예, 이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보충적으로 설명해주는, 해설해주는 기사가 해설기사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노키즈존은 언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부터 처음 생겨났는지, 언제부터 처음 생겨났는지, 다른 나라는 이 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는지, 이런 거를 다 광범위하게 설명해주고, 보충 설명하듯이 설명해주고 해설해주는 게 해설기사죠. 그렇다면 이 해설기사는 그럼 또 어떻게 리터러시 해야 될까요? 네, 원인. 이 노키즈존이 발생한 원인, 원인이 뭔가. 그 배경이 뭔가. 사람들이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사람은 어떤 내용으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반대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해설 기사를 보면서 리터러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럼 이제 의견 기사는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 이제 노키즈존이라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보도 기사가 나왔고 해설 기사가 나왔고, 그럼 이제 이 노키즈존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개인으로서 의견을 내가 기사로 쓸 수 있잖아. 이거 칼럼으로 이것 좀 내주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이게 의견,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해서 기사로 쓰면 이게 의견 기사죠. 근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했을 때
그 의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실 선생님의 의견이야. 개인의 의견이야. 그렇지만 이런 신문에 낼 때는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나는 왜 노키즈존에 대해서 나는 왜 찬성하는 쪽에 섰는지, 나의 의견은 이러이러합니다. 내가 왜 노키즈존을 찬성하냐면요 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글을 써내려 가야겠죠? 또 왜 반대하냐면요. 반대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내가 또 글로 써야겠죠? 이런 게 이제 의견 기사인데, 자, 이런 의견 기사를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리터러시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 의견 기사를 볼 때, 이분은, 이 글을 쓰신 분은, 이 의견을 내주신 분은, 나는 사실 독자로서, 이 신문을 읽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실 노키즈존 찬성하는 쪽이었는데, 이 의견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분은 노키즈존을 반대하셔. 나하고 일단 생각이 달라. 근데 내가 이분의 노키즈존 반대하는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찬성만 할 일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야. 왜? 여기에 근거가, 이분이 반대하는 그 근거가 충분하고 나를 설득시켜. 그러면 이분의 근거는, 이분의 주장은, 이분의 의견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아니면은 객관적이에요? 네, 객관적이다 보니까 설득을 당하는 거죠. 막 우기듯이, 아니야! 그냥 반대할 거야. 이유가 뭔데요? 아니, 몰라. 아니, 싫어. 아니,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어디든지 들어가게 해야죠. 이게 이유의 전부야.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예 몰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 기사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리터러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물론 자기의 의견을 썼지만 주관적 의견인지 아니면은 객관적인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쓴 자신의 의견인지 이런 것들을 기사를 보면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리터러시예요. 그래서 신문에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그 기사의 종류를 보면 보도기사도 있고 그 보도를 보충하는 해설기사도 있고 그것을 보고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는 의견기사도 있는데 보도기사는 어떻게 리터러시 해야 되고 해설기사는 어떤 기준으로 리터러시를 해야 되고 의견기사는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리터러시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지금 잠깐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숙제를 하나 주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노키즈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여러분에게 했는데, 그래요. 우리 한번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써서 올려주세요. 노트에 써서.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노키즈존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노키즈존의 의미를, 물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 줬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서나 또 사전적 의미로 노키즈존이라는 거를 쳐서, 먼저 개념을 분명하게 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에 노키즈존 쓰면 아마 많은 기사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키즈존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도기사, 또 해설기사, 또 각 사람의 어떤 의견들이 올라온 의견기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한번 쫙 살펴보고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기사를 한번 찾아서 쭉 읽어본 후에 여러분은 노키즈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기의 의견을 기사로 한번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자다 생각하고 자기의 의견을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 찬성하나요? 왜 반대하나요? 아, 몰라요. 그냥요. 아, 기분 나빠요. 왜 애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아, 이건 설득력이 없죠. 네. 여러분의 생각을, 저는 이러이러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노키즈존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다 읽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노키즈존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는 노키즈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기 의견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글로써. 그거를 우리 카톡에 올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무엇에 대한? 노키즈존에 대한. 그것이 여러분이 리터러시 하는 거예요. 그 노키즈존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생각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노트에 적어서 또 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수업 끝나자마자 곧장 올릴 수 있을까요? 곧장 막 내용 정리하듯이 해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동안 했던 것처럼 아니죠. 왜?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검색해야 되죠. 노키즈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그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노키즈존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 과연 노키즈존은 필요한 것인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기사를 쫙 읽어보고 리터러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해 내야겠죠. 글로써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6주차 수업은 신문 읽기, 신문을 리터러시하기 오늘의 수업이 잘 끝나는 거예요. 숙제까지 올리시면. 알겠죠? 자, 다음 주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진, 만화, 리터러시하기. 와, 재밌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 좀 수고하는 일을 하세요. 숙제하기 위해서 검색하고 찾아보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글로써 나는 찬성하는지, 나는 반대하는지, 그렇다면 왜, 무슨 근거로 찬성하는지, 무슨 근거로 반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선생님께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네, 그래요. 우리 여러분 안녕. 수고하세요. 숙제하면서 수고하세요.